의사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평소 몸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병원이나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 이상을 통보받고 당황하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소변 검사는 질병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에 합병증 유무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네 봉생병원 신장내과 김성민 과장과 함께 무증상의 소변 검사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검진이나 그 외 병원 검사에서 소변 검사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어떤 경우에 보통 우리 소변 검사를 실시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배뇨장애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네. 배뇨장애 증상으로는 하루에 8회 이상의 소변을 보는 빈뇨, 급하게 소변 욕구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요절박,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나타나는 배뇨통, 소변을 본 직후에도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잔뇨감, 그리고 이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나 악취를 동반하는 소변 등이 있죠. 그 이외에도 병원 방문 시 발열이 있거나 요통이 있을 경우에도 소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고혈압, 당뇨, 사구체 신염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소변 검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합병증 유무를 감시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정상 성인의 경우에도 건강검진 시 소변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98년부터 초중고등학생 신체검사에도 소변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소변 검사를 받기 전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자세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 전날 격렬한 활동과 지나치게 편향된 채식이나 고기류의 식사를 피하는 것이 좋죠. 네. 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직후의 소변 검사는 단백뇨가 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사 시기를 다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 중에 과량의 비타민C나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이 있는 경우 소변 검사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검사 전 복용 약물이 있거나 지병이 있을 경우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소독 솜으로 외음부를 깨끗이 하고 채취해야 하며 생리 중일 경우에는 요단백, 혈뇨, 녹료 등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적인 시기는 아침 첫 소변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타날 경우 집에서 다시 첫 뇨를 받아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체는 중간 소변이 적당하고 가급적 2시간 이내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변 검사 이상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 항목으로는 색깔 및 혼탁도, 네. 냄새, 소변량, 소변의 비중, 산도, 요케톤, 요당, 단백뇨, 혈뇨, 요백혈구, 요빌리루빈 등이 있습니다. 그중 소변 색깔, 혼탁도, 냄새나 소변량 이상 등은 스스로 측정 가능하고 네. 이상 소견이 있을 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의 색은 주로 유로크롬이라는 색소에 의한 것으로 노란색이나 농축 정도에 따라 농담이 달라집니다. 네. 붉은색이나 갈색을 띨 경우 혈뇨나 마이글로빈뇨, 음식물이나 비타민 색소로 인한 소변의 착색을 감별해야 합니다. 소변이 알칼리를 띨 경우 인산염이 침전하여 발생하는 인산뇨가 혼탁이 흔한 원인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에도 혼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염증, 지방, 점액 등도 혼탁의 원인이 되고요. 황갈색뇨가 나올 경우 간장 이상에 의한 빌리루빈뇨를 의심하며 녹색뇨의 경우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약물을, 흑색뇨일 경우에는 헤모글로빈뇨를, 보라색일 경우에는 세균 감염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외에도 정말 다양한 색깔의 소변이 나올 수가 있네요. 이 색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냄새를 통해서도 혹시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지요? 네,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소변 냄새나 소변량을 통해서도 질병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소변 냄새를 통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냄새가 나거나 단풍 시럽 향이 날 경우 혹은 생선 냄새가 날 경우 고려해야 할 질병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소변량은 하루 평균 성인 기준 1.2에서 1.5리터 정도이며 야간 배뇨량은 400cc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일중 소변량이 50에서 100cc인 경우를 무뇨증, 400cc 내외일 경우에 핍뇨증이라고 하고 하루 소변량이 2, 3리터 이상일 경우 다뇨증이라 합니다. 특히 무뇨증일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에 의한 요로폐쇄, 급성 신부전 등을 고려해야 하고요. 네. 핍뇨의 경우 탈수, 출혈 등의 저혈량성 콩팥 기능 저하, 급성 사구체 신염,
그리고 세뉴강 괴사 등의 콩팥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냄새를 통해서도 정말 다양한 질병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건강 검진을 했는데 콩팥 질환이 의심된다 하는 말을 듣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건강검진에서 콩팥과 관련된 항목은 혈액검사로 알 수 있는 혈청 크라틴 농도와 네. 소변 검사의 단백뇨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크라틴인은 근육에서 생산되어 신장을 통해서만이 배출되는 물질인데요. 주로 콩팥으로 배설이 되므로 콩팥 기능의 지표로 이용됩니다. 근육량이 많은 남성의 경우 크라티닌의 생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다소 높게 측정되어 남성에서는 1.5mg, 여성의 경우에는 1.2mg 정도 나오게 되고 이보다 네. 높을 경우 콩팥 기능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공식에 대입할 경우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여 검사지에 표시해 주기도 하는데요. 체표 면적당 60cc 이하일 경우 역시 신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청 크라틴 농도는 신기능에 감소하는 초기에는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조적으로 소변 단백뇨 검출 유무를 조기 진단에 유효한 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백뇨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며 하루 150mg까지는 정상으로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단백뇨 검출 여부가 소변 검사에서 정말 중요한 항목이겠네요. 네, 콩팥의 조기 손상 지표로 사용되는 단백뇨 여부는 혈청 검사보다 더욱 초기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유용합니다. 네. 단백뇨의 해석에서 특히 요 비중을 고려해야 하고 농축된 소변에서는 다소 과장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상인에서도 금식, 기립선 단백뇨, 임신 등에 의해 약 양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일단 단백뇨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요 수집 검사를 통해 총 단백량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열, 외상, 빈혈, 요로 감염, 심한 운동, 심장병, 스트레스, 임신, 수면 무호흡증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오래된 환자의 경우 콩팥 합병증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 3.5g 이상이면서 부종이 동반될 경우 신증후군을 생각하며 1에서 3g 내외일 경우에는 콩팥 경화증, 다발성 골수종 등의 암성 질환, 약물 부작용 등을 생각합니다. 1g 미만일 경우 만성 신우신염, 간질성 콩팥염, 선천성 질환, 당뇨병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질병의 경과 정도에 따라서도 단백뇨 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감별을 위해 콩팥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무증상의 소변 검사 이상에 대해서 신장내과 전문의 김성민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부산이고요. 621국에 9490번이나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샵 0949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몇 가지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4337 애청자께서 새싹 회원이신데 굉장히 일찍 올리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인데요. 검사를 했는데 사구체 여과율인가요? 60에서 120 수치가 정상인데 248.97로 높게 나왔대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네, 사구체 여과율은 특정 공식에 입력을 해서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공식에 반영되는 수치는 성별, 환자의 인종, 그리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그리고 혈청 크레아티닌이 근육량에 비해서 되게 낮게 검출이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구체 여과율이 다소 과장되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특별한 소아당뇨라든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변량이 되게 많다 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병원에 와서 다시 재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소변량이 많으면 재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에 입력하는 것처럼 네. 연령이 되게 작거나 그리고 크레아티닌이 소아일 경우에는 정상 성인의 기준에 의해서보다도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되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은 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나올 수 있으므로 공식으로 이렇게 산출되는 이러한 수치를 믿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재검을 받을 필요는 있나요, 없나요? 걱정이 되시니까. 앞서에 말씀드린 대로 소변량이 그리 소변에 많지 않다면은요. 그럼 받을 필요가 굳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설명드린 대로 소변 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화 소변 이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혈류와 단백뇨 검출 여부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혈류와 단백뇨 검출이 없다면 네. 이러한 사고체 여과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심이 되는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8144 애청자께서는요. 운동을 하고 나서 소변을 보게 되면 색깔이 진하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색깔이 연합니다.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네. 소변의 색깔이와 탁도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변은 유로크롬이라는 색소에 의해서 다소 연 노란색을 띠게 되죠.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운동이나 이러한 부분이 동반이 됐을 경우에는 다소 탈수가 동반이 되고 소변이 네. 보다 농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좀 더 짙은 소변이 되고요. 그다음 수분량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는 보다 희석류가 나오기 때문에 노란색을 띠던 소변이 좀 더 옅게 나오게 되죠. 이런 네. 경우라면은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소변이 다소 이제 짙은 색깔이 아닌 아주 짙은 커피색이라든지 붉은 소변이 나왔을 경우에는 특히 운동 직후에 나오는 네. 그런 소변이라면은 마요글로빈뇨라든지 그러면 횡문근 유해증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재검사를 해보고 병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3738 애청자이신데요. 어릴 때 기립성 신장뇨를 앓으셨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도 같은 증세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냥 둬도 될런지요? 라는 질문이세요. 기립성 단백뇨증은 일과성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인 기준 이전에 사춘기 때 여물지 않는 콩팥일 경우에는 일과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감별을 하는 방법은 네. 낮에 소변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검출 한계 이상의 아주 약양성의 단백뇨를 띠다가 통상적으로 1.5g 미만의 단백뇨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 첫뇨를 봤을 때는 단백뇨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라면 1년에 1회 측정할 수 있는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 검진으로도 충분히 감시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병원 검사를 병행을 한다면 주로 방학 때 1년에 한 2회 정도 감시를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켜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증상의 소변 검사 이상에 대해서 신장내과 전문의 김성민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클리닉입니다. 구사구 건강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장내과 전문의 김성민 과장과 함께 무증상의 소변 검사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클리닉 퀴즈 여러분께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OX 문제 준비해 오셨는데요. 알려주시죠. 오늘의 OX 퀴즈는 소변 검사를 받기 전에는 전날에 충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가 네. 되겠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맞으면 O, 아니라고 생각되면 X.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 소변인 것 같은데 검사를 해보면 혈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혈뇨는 배뇨 시 바로 알 수 있는 유관적 혈뇨가 있고 검사에서만 알 수 있는 현미경적 혈뇨로 나뉘게 됩니다. 네. 유관적 혈뇨의 경우 비뇨 생식기 계통의 종양, 감염, 결핵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미경적 혈뇨의 경우 요 시험지법에서 적혈구뿐만 아니라 혈색소, 마요글로빈 등이 모두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현미경적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3회 연속 시행한 요 검사에서 현미경 고배율 시야 검사상 3개 이상의 적혈구가 2회 이상 발견되는 경우 의미 있는 혈뇨로 정의하게 되지만 여성은 5개 이상, 남성은 45세 이후 처음 발견된 1개 이상의 적혈구도 의미 있는 혈뇨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단백뇨가 동반될 경우 사구체 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3가 이상의 다량의 혈뇨증일 경우 단백뇨 검사에서도 양성을 보일 수 있고 네. 백혈구가 동반될 경우 요로 감염이나 요로 결석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가 이상 정도의 혈뇨라면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경우인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미경적 혈뇨가 이 유관적 혈뇨로 됐을 경우에는 보통 4가 이상으로 네.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3가 이상 정도라 하더라도 유관적으로 확인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안으로 확인된 경우에 정말 그 약간 위중한
질병이 있다는 거죠. 혈뇨의 위치가 콩팥이냐 아니면은 요관이나 방광이냐라는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 판별이 중요하고요. 네. 대개 이제 유관적 혈뇨일 경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붉은색을 띨 경우에는 네. 주로 이제 비뇨기과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증상 혈뇨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병을 의심하면 되나요? 무증상의 혈뇨의 경우 출혈이나 암, 요로 감염을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을 동반할 경우에는 요로 결석증을 고려합니다. 네. 요로 결석증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요로 조영술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부인과적 이상을,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단백뇨가 1g 이상 동반되면서 이형 적혈구가 동반될 경우 콩팥에서 유래된 혈류의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혈청 검사나 신장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장 조직 검사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네, 신장 조직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뇨와 단백뇨가 동반될 경우 단백뇨 단독으로 신증후군을 의심하는 경우 혹은 원인 불명의 빠른 속도의 콩팥 기능 감소 그리고 사구체 병의 가족력을 가지면서 소변 검사 이상을 보이는 경우 그 적응증이 다양합니다. 네. 콩팥 이상 이식을 하였을 경우에도 거부 반응이나 이식 신내에 콩팥병 재발 여부, 약물 독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시행하게 됩니다. 콩팥 조직 검사는 콩팥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어 광학현미경, 면역형광현미경 및 전자현미경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통하여 콩팥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굵은 바늘로 신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게 되고 주로 엎드린 상태에서 시행하게 되죠. 콩팥 조직 검사의 합병증은 드물지만 네. 조직 검사 부위에 심한 출혈과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달된 의사가 시행하게 되고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문의로 상담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십니다. 3년 전에 요실금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별로 상태가 원만치 않으시고요. 소변을 보면 또 계속 보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화 상담을 남기셨어요. 요실금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죠. 통상적으로 야간에 5회 이상의 소변을 보게 되면 네. 이 자체가 이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요실금 그 자체도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적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내과적으로 봤을 때 요실금이 동반되었을 경우 요로 감염증이 계속적으로 빈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주로 이러한 요로 감염증이 1년에 4회 이상 되풀이게 되게 될 경우에는 요실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실금 수술을 하게 되고 나서도 이러한 증상이 호전이 없고 요로 감염증이 다시 재발하게 되면 다시 평가를 하게 되고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수술을 다시 하는 방법은 기존에 했던 요실금 수술을 그대로 두고 거기 외에 더욱더 보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주로 비뇨기과와 같이 협진을 해서 네.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74세 남성분도 전화 문의를 남기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소변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생선 냄새가 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무슨 병을 의심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십니다. 보통 청소년기에서 보이는 그 소변의 특별한 냄새일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을 의심을 해야 하겠지만 네. 이와 같이 74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 있을 경우에는 주로 비뇨기과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이러한 전립선 만성 염증에 의한 방광염 그리고 신우신염과 같은 부분이 동반이 됐을 경우에 소변에 특수한 냄새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요 대사 장애를 먼저 감별을 해야 되겠지만 연령에 네. 따라서 감염이나 다른 비뇨기과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게 좋은가요? 신장내과를 방문하는 게 좋은가요? 어느 쪽으로 방문을 하셔도 뭐 큰 무방한가요?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병을 알았을 때 어떤 과를 가야 되나 이것도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자 상담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6454 애청자이신데요. 우리 아이는 소변 검사할 때마다 단백뇨가 나오는데 약도 안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가 몇 살인지를 올리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단백뇨의 양은
150mg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여러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300mg 이상이 되면 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소아 단백뇨일 경우에는 기립성 일과성 단백뇨증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컵을 주고 아침 첫뇨를 받아봐서 역시 단백뇨가 관찰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검사나 조직 검사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소아 단백뇨일 경우에는 해부학적 이상을 먼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40대 중반의 남성분이 또 상담을 올리셨습니다. 단백뇨가 있고요. 이전에 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안 먹고 있습니다. 혈압이 일정치가 않아요. 병원 진단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력이 혈압이 있다고 그랬나요? 예, 혈압도 예, 있으시고 예. 단백뇨로 인해서 이전에 약을 먹은 적이 있으시대요. 단백뇨 그 자체만으로 약을 먹는 거는 흔하지는 않고요. 네. 이 단백뇨가 이제 과거에 이제 얼마 정도의 양이 있었느냐?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24시간 요 수집에 의해서 하루 총 단백뇨량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1g 이하일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 이렇게 병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단백뇨가 1g 이상이고 과거력상 아주 오랜 기간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병행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원발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의 치료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단백뇨가 있었는데 일정 기간 약을 먹다가 현재 복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런 부분은 이제 비뇨기과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초반 약을 복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단백뇨 때문에 약을 드셨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먹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기저질환, 즉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전신의 혈관 질환,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 그리고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 어떠한 약제, 그리고 간 기능 이상, 심장 기능 이상 등을 같이 감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신장내과에 관련된 상담이 정말 많은데요.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3940 애청자. 아침에 자고 아침 첫 소변이 우유색입니다. 괜찮은가요? 지금도 가끔 희고 탁하게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연령에 따라서 그 소변의 혼탁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소변의 알칼리아에 의한 인산염 혈증이 인산염 침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 과량의 단백질을 복용을 했을 경우에도 뒷날 소변이 탁하게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역시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소변 검사를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변 검사의 그런 항목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정상적인 범위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오늘 정답자와 정답 발표해 주시죠. 오늘 어떤 문제였죠? 소변 검사를 받기 전에 전날에는 충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오늘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끝자리 번호가 끝자리 번호가 지금 올라왔는데 9022번. 네, 방금 막 추첨을 했는데요. 902 애청자께 저희가 소중한 기념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주제에 덧붙여서 소중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소변 검사는 편리하면서도 여러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경과를 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줍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소변 검사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검진이나 질병의 진단 과정에서 소변 검사 이상을 보이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장 전문의를 찾아 상담과 적절한 처치를 받는다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사구 건강클리닉 동래 병생병원 신장내과 김성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